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MBC 뉴스데스크 보신 분들은 뭐 환호성을 지르셨죠. MBC가 세 개의 꼭지를 들어서 윤석열을 타격을 했는데 정말 그 수위가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윤석열이 그거 봤다면 울었을 것 같은데. 본인이 총장 사퇴하기 전에 MBC를 압수수색 못한 게 천추의 한으로 남지 않을까. 지금 만약에 윤석열이 총장이었다면은 MBC에 대해서 강대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MBC 단독으로 나온 게 김건희의 코마라 콘텐츠 협찬금이 사실상 기업들의 뇌물이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 났고 김건희를 소환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정말 그 박영애 기자의 그 기사는 참 빛났어요. 검찰의 탈선에 끝까지 침묵한 총장. 입만 열면 정의와 상식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의 정의와 상식은 선택적 정의와 상식 아니냐. 정의와 상식을 말하기 전에 본인의 부인이나 장모가 피의자로 수사받고 있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본인의 최측근인 한동훈이 지금 수사선상에 있는 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들을 막고 비호하는 거는 검찰총장의 자리를 가지고 창과 방패로 쓴 거 아니냐. 그리고 본인이 맨날 공정한 수사,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라고 공정을 강조하는데 조국 그 기소는 결국 나중에는 공소장을 다 찢어 고칠 수밖에 없었던 날림 기소였다. 한동훈에 대해서는 감찰을 방해했고 특수부검사가 술접대 받은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의견을 표명했다고 얘기해놓고도 끝까지 침묵을 지켰고 끝내는 1인당 96만원 세트라는 웃긴 진짜 그 상황까지 만들었다. 김학의가 해외 도피하는 걸 불법이라고 하면서 검사 6명을 동원해가지고 강제 수사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한명숙 수사에 대해서는 특수부검사들이 위중교사를 한 거는 아예 감찰을 1년 동안 뭉개고 방해하고 끝내는 이문정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면서 수사권 배당까지 해서 조사를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본인이 나오면서 결국은 무혐의 처리받았고 무혐의 처리해버리고 자기들이. 이런 거를 어떻게 공정이라고 말할 수 있고 정의와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 사람이 말하는 정의와 상식, 공정은 본인에게 유리한 사람, 본인에게 유리한 진영에만 편파적으로 작용된 거 아니냐라고 진짜 완전히 탁월을 해버렸어요. 진짜 MBC 진짜 끝내주네요, 끝내줘. 근데 한편으로는 KBS도 움직이는 걸 봐서는 이게 어떤 시장의 리테스트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주식을 리테스트 할 때 한번 확 떨어뜨리잖아요. 정말 이게 가치가 있는지. 그런 과정의 하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부터 이게 뉴스를 보니까 너무 웃긴 게 어저께 조중동이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조중동 기사들을 보시면요 끝내줍니다. 완전히 윤석열이 정치 컨설턴트예요. 정치 컨설턴트. 태풍에는 윤석열의 파괴력은 윤석열 제3지대에서 출발할 때 윤석열 별의 순간 입막했나. 별의 순간은 김종에 있었던 말 아니에요? 예, 진짜 완전히 윤석열을 스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진짜 조중동이 정말 모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정말 모든 매체를 동원해서 진짜 총공세를 하고 있고 뭐 네이버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예, 어제 그제 보면 TV조선이나 네이버는 거의 진짜 윤석열로 도배를 하고 있는데 모든 기사가 다 단독이야, 단독. 그러니까 엄청나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뒤에 있는 컨설팅하는 애들이 지금 그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나온 게 뭐냐. 윤석열 사퇴 직전에 반문 성향 여당 거물 정치인과 만났다. 왜 이걸 지금 띄우는 걸까요? 반문 성향의 여당 정치인 하면은 김한길 아닌가요? 정대철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또 이낙연한테 갔다가 안 되니까 지금 또 윤석열 띄우고 있죠. 지금 소위 말해 난닝구라고 하는 이 종자들이 지금 이제 윤석열한테 붙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단독이 뭐냐면은 윤석열이 공정, 상식, 정의를 주제로 해갖고 전국 순회 강연을 한다. 법문스님 또 나오려나? 예, 이거는 그 기획자들이 소위 윤여준이나 박성민이나 이런 안철수를 스타로 만들어주는, 정치 스타로 만들어줄 때 했던 그 기획자들이 지금 윤석열한테 다 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제3지대에서 출발을 할 거고, 서민이나 진중권 같이 조국 흑서 저자들도 윤석열을 측면 계획할 거다. 근데 저는 진짜 윤석열 뒤에서 지금 컨설팅 하는 애들이 정말 되게 올드해졌구나. 좀,
좀 새로운 걸 좀 개발해야 되는데 너무 사람들이 다 알만한 짓을 하잖아.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를 말하면서 자기를 임명한 정권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사람이고 자기 위에 법무부 장관까지 검찰 괴롭히지 말라고 총장 괴롭히지 말라면서 계속해서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난리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 정치를 그만두자마자 하는 게 반문지대의 앞에 수장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그 수사는 전부 반문을 위한 수사였다라는 게 다 드러나요. 이 사람이 말하는 공정, 상식, 정의는 그냥 반문이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3지대에 묶어서 반문이라고 하면은 얘네들한테 제일 쉽겠지. 반문? 그래, 제3지대에서 다 헤쳐 모여서, 다 같이 모여 싸우자라고 하지만은, 윤석열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반문을 만들고 제3지대를 만들게 되면, 지금까지 윤석열이 부르짖었던 공정상식 정의는 하나 다 반문으로 통하게 돼요. 왜 이런 자충수를 두고 있는지 모르겠어. 애들이 되게 멍청한 것 같아. 하여튼 지켜보죠. 이제 윤석열은 저들이 만든 그 무대에 그냥 부르는 고음의 역할밖에 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일단 이번 주부터 법무부에서 이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가 구성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후보군이 이성윤, 조남관, 봉우, 김호수, 이금노, 한동수. 진짜 딱 마음에 드는 사람은 제가 볼 때 한동수 감찰부장밖에 없네요. 한동수 감찰부장이 최초의 비검사 출신의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는 기대해 봅니다. 네, 이번 주에 다스베이다의 추미애 장관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봤어요. 네, 추미애 장관은 지금 이제 다음 대선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그리고 뭐 기본 총수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윤석열이 계속해서 저들이 레이스로 띄운다고 하면은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이자 윤석열을 가장 잘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전 추미애 장관이 가장 적합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윤석열과 윤석열 사단의 민낯을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적나라하게 본 사람이거든. 그리고 그들과 맞서 싸운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이 본인은 부정했지만 윤석열이 상관이었어요. 윤석열 입장에서 싸우기가 참 거시기하죠. 국민들이 봐도 너무 웃기는 상황인 거고 이거는 하극상이거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얘네들이 윤석열을 띄운다? 그러면은 추미애 장관이 가장 적합해요. 너무 게임이 뻔한 거야, 게임이. 근데 진짜 쟤는 좀 바보 같은 것 같아. 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다스베이다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보면서도 참 씁쓸했던 게 뭐냐면은 지금 박시영 부대표랑 김원준 총수의 행태를 제가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김진애 후보가 지금까지 뉴스공장에 출연을 못했어요. 지금 작년에 총선 때랑 상황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을 제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박영선이 보호돼야 되는 거예요. 왜? 김진애가 너무 맵거든. 김진애랑 붙었을 때 박영선이 너무 큰 상처를 입고 그게 결국 우리 진영에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한 번 정도 해주고선 시간 대충 때우다가 박영선으로 내보내야 된다. 김진애가 박영선을 헐뜯게 비판하지 못하게 기회를 차단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둘이 이제 주고받거든요. 근데 저는 이 의견 다 타당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현실적인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김어준이나 박시영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될 정도로 박영선이 취약하다고 한다면은 박영선은 서울시장을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거의 5선에 가까운 사람이 그들의 컨설팅을 받고 그들의 보호를 받고 김진애 의원의 이 도전마저도 몇 번의 토론, 김진애 의원이 지금 요구한 건 3번 토론하잖아요. 그 나머지는 김진애 의원 다 버렸거든요. 이것조차도 받지 못하면서 회피하고 도망다니는 사람이 서울시장을 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물어야 되는 상황이거든.
지금 김원준 총수나 박시영이 하고 있는 거는 그냥 딱 대치동 엄마가 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이게 딱 정해진 길이야. 이게 딱 네가 성공하는 길이니까 가장 안전하게 네가 이렇게 하면은 너는 무조건 이길 수 있어. 너는 무조건 서울대를 갈 수 있어라고 하는 이 대치동 엄마의 방식이에요. 그러고서는 국민들한테는 이 사람이 가장 안전한 후보고 이게 가장 안전한 길이니까는 더 이상 리스크를 감당하지 말고 도전도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박영선 찍어. 이게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야. 이게 대통령을 지키는 길이야. 이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국민들을 어떤 면은 길들이면서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민주진영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더 이상 도전이고 뭐가 없고 우리가 만들어준 아주 완벽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대로만 따르면은 니네들은 그 여당이 될 수 있고 니네는 계속해서 제1당이 될 수 있고 여당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만 따라하면 돼. 그 외에 나머지 뭐 잡소리 하지 마. 도전 이런 거 딴 생각하지 마. 이게 이 사람들의 방식이고 이런 사람들의 정신 컨설팅 소위 정치 자영업자에 의해서 진보 진영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끌려가는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한마디로 구름인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보의 몰락인 겁니다. 그러니까 김원준 총수가 본인이 그렇게 어떤 불세출의 어떤 특이한 삶을 살고 도전적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생의 후반기로 가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이나 가치관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쫄지마 씨바 했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한테 비난하면 쫄게 만드는 상황이고 다 자기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그 언론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서는 쳐내고 무시하는 방식을 계속해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이 이 한 번 하고 멈출 줄 알았는데 이걸 또 한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도 하고 다음 대선에도 하고 계속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진영은 계속 김어준이 하라는 대로 하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노예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대치동 엄마와 대치동 그 엄마의 자식으로 사는 거거든. 이게 성공일이니까 더 이상 길은 없다. 그러면 정말 과연 우리 진영은 희망이 있을까요? 김원준 총수 보면서 다시 한번 느껴요. 인간이라고 하는 삶이 우리 정말 되게 오래 살잖아요. 진보한다라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근데요, 인간은 퇴보하는 건 너무 쉬워요. 일단 배돼지가 구르면 퇴보할 수밖에 없죠. 끊임없이 배고프면서도 끊임없이 진보성을 가질 수 있는 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 했죠. Stay hungry, stay full. 이게 얼마나 삶을 통해서 힘든 일인가. 본인이 존경하는 스티브 잡스의 그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